비아그라 1,000만 원짜리 보약 다 갖다 버리십시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밤마다 등 돌리고 벽만 보고 자는 진짜 이유, 당신은 꿈에도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늙어서, 아내가 갱년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고 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아내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 수만 명의 부부를 상담하며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여자의 몸에는 남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비밀의 스위치 5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모른 채 덤벼드는 건 닫힌 문을 망치로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곳을 단 한 번만 제대로 만져준다면 10년 넘게 각방 쓰던 아내가 당장 오늘 밤부터 당신 품에 파고들어 20대 새색시처럼 안겨올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죽어버린 아내의 본능을 100% 되살리는 기적의 터치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밤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한민국 상위 1%만 아는 중년 부부의 특급 시크릿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교수이자 부부관계 클리닉 대표 윤지아입니다. 서두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60대, 70대 남성분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선생님, 아내가 저를 벌레 보듯 합니다. 손만 닿아도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내가 당신을 거부하는 건 당신의 나이 때문도 정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성은 불이라서 금방 타오르지만 여자의 성, 특히 갱년기를 지난 여자의 성은 물입니다. 물이 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찬물에 다짜고짜 불부터 들이대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니 물이 끓기는커녕 다 증발해버리고 바닥만 타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기적 같은 효과를 입증한 아내의 몸을 여는 5가지 마법의 열쇠를 하나씩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굳게 닫힌 아내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열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바로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승모근 라인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져 온 아내의 어깨는 늘 잔뜩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부위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매우 중요한 길목입니다. 특히 뇌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이 바로 이 목덜미 주변을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휴식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입니다. 아내가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면 10중 8구 이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만성적인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아내의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게 이제 안전하니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치료 행위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절대 힘으로 주무르면 안 됩니다. 남성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해서 아내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순간 아내의 뇌는 다시 방어 태세로 전환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가운 손이 목덜미에 닿으면 근육은 기겁을 하며 더 단단하게 수축합니다. 양손을 1분 이상 비벼서 마찰열을 충분히 내십시오. 그 따뜻해진 손바닥 전체로 아내의 목 뒤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감싸 쥐듯이 말입니다.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의 면적을 이용해야 합니다.
넓은 면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 아내의 굳었던 숨소리가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호흡을 아내의 호흡 속도에 맞춰 천천히 조절하십시오. 두 사람의 호흡이 동기화될 때 옥시토신 분비가 시작됩니다. 목 뒤,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부터 어깨 끝까지 아주 천천히 쓸어내리십시오. 1-3-1을 내려가는데 3초가 걸린다는 마음으로 극도로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피부 표면에 있는 감각 수용체인 C촉각 섬유는 느리고 부드러운 자극에만 반응하여 뇌 쾌락 중추를 자극합니다. 빠르게 문지르면 이 신경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깨 끝부분, 견봉이라는 뼈가 만져지는 곳에 도달하면 손을 멈추고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곳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쌓이는 저수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아주 천천히 떼어내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손을 뗄 때 확 떼지 말고 여운을 남기며 천천히 떼어내야 아내가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10분 정도 지속하면 아내의 목소리 톤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진정제이자 보약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생물학적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어깨의 긴장이 풀렸다면 자연스럽게 등 중앙을 타고 흐르는 척추 라인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등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 유일하게 스스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자신의 무방비한 등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깊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척추 양옆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고속도로처럼 뻗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방광경이라 부르며 전신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로 봅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겪습니다. 이때 남편이 척추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려주는 동작은 흐트러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내를 엎드리게 하거나 편안하게 옆으로 눕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 바로 아래 튀어나온 뼈부터 시작해 꼬리뼈 위쪽까지 길게 길을 내듯 만져주어야 합니다. 손바닥을 척추뼈 자체가 아닌 그 양옆에 불룩한 기립근 위에 올리십시오. 뼈를 직접 누르면 통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묵직하게 체중을 실어 내려가십시오. 이는 머리로 쏠려 있던 화기와 스트레스를 발바닥 밑으로 흘려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깃털처럼 가볍게 스치듯 올라오십시오. 이는 처져 있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동작입니다. 내려갈 때는 날숨을 쉬고 올라올 때는 들숨을 쉬며 리듬을 타십시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듯한 일정한 리듬이 아내의 뇌파를 안정적인 알파파 상태로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난을 친답시고 간지럼을 태우거나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한순간에 깨뜨리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아내는 지금 당신에게 몸을 맡기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장난이 아닌 진지하고 묵직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등을 만져줄 때는 무건수행을 하듯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이 아내의 고독감을 더 깊이 어루만져줍니다. 당신의 손이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온기만이 남도록 집중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손바닥과 손목 안쪽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손은 신체의 그 어떤 부위보다 뇌와 넓은 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 지도인 호문클루스를 보면 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굴 다음으로 큽니다. 우리는 손으로 세상을 느끼고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워 감추려는 아내의 손을 소중하게 가져와 당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십시오. 아내의 손은 집안일로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는 당신과 자녀를 향한 사랑이 굳은 살처럼 박혀 있습니다. 손바닥 정중앙에는 노궁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주먹을 쥐었을 때 중지손가락 끝이 닿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심장의 열을 식혀주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급소입니다.
화병이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이곳을 자극해주는 것은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아내의 손바닥 중앙을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십시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분 좋은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당신의 손가락과 깍지 끼며 깊이 맞잡으십시오.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림프절이 모여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종이 빠집니다. 무엇보다 깍지를 끼는 행위는 심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강력한 연대감을 줍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손을 잡고 자면 화해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목 안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십시오. 파르스름한 핏줄이 비치는 이곳은 피부가 매우 얇고 연약합니다. 맥박이 뛰는 요골동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생명의 리듬이 느껴지는 곳이자 가장 보호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자극하는 부위입니다. 당신의 검지와 중지로 아내의 맥박이 뛰는 곳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심장 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 심장이 참 예쁘게 뛴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아내의 심장을 더 세차게 뛰게 만들 것입니다. 손 마사지는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식탁에서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수시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루에 5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그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내밀하고 조심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위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곳이자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민감한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곳의 터치를 통해 아내의 경계심이 충분히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시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부위는 가슴과 그 주변의 흉곽입니다. 이곳은 여성에게 모성의 원천이자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머무는 성소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왠지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편분들은 이곳을 단순히 성적인 흥분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아내는 자신이 그저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끼며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이곳을 만질 때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바로 유두나 중심부로 손을 가져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예의 없는 행동이자 의학적으로도 흥분을 반감시키는 실수입니다.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사이사이 늑강근부터 풀어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면서 이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가슴 외곽의 갈비뼈 라인을 따라 겨드랑이 쪽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십시오. 림프선이 모여있는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독소가 배출되면서 가슴 전체의 긴장이 풀립니다. 손길은 마치 아기의 피부를 만지듯 조심스럽고 섬세해야 합니다. 압력을 주어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의 감각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스치듯 지나가야 합니다. 옥시토신은 강한 압박보다는 부드러운 쓰다듬기에 훨씬 더 많이 분비됩니다. 중심부로 접근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합니다. 주변부를 맴돌며 아내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아내의 호흡이 깊어지고 몸을 당신 쪽으로 맡겨올 때가 신호입니다. 이때 유두를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손바닥 전체로 가슴을 감싸쥐어 따뜻한 천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뜻하게 감싸주는 행위는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처진 가슴이라도, 주름진 피부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유두 주변에는 쾌락신경이 밀집해 있지만 갱년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통증을 느끼거나 과도하게 예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멈추고 다시 어깨나 등을 만져주며 안심시켜야 합니다. 아내가 거부할 때 무안해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나 봐 하고 부드럽게 물러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배려심에 아내는 더 큰 감동을 받고 다음번에는 기꺼이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부위는 엉덩이와 골반 라인입니다. 엉덩이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생명력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요실금 같은 말 못할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이곳을 터치하는 것은 성적인 의미를 넘어 아내의 건강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과 중둔근을 이완시켜주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골반 내 혈액 순환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아내가 옆으로 누워 다리를 살짝 구부린 태아 자세를 취하게 하십시오. 이 자세는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입니다. 당신은 뒤에서 엉덩이 바깥쪽 움푹 들어간 곳 환도혈을 찾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곳을 풀어주면 하체로 내려가는 신경 압박이 풀리면서 다리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뼈 위쪽 천골 부위를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문질러 주십시오. 이곳은 자궁과 방광을 관장하는 신경이 모여있는 곳으로 여성 건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남편의 손길로 골반 주변이 따뜻해지면 아내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몸을 남편 쪽으로 밀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뇌가 아닌 몸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아내를 뒤에서 안아주는 백허그 자세를 취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당신의 넓은 가슴이 아내의 등을 덮어주고 당신의 손이 아내의 골반을 감싸 안을 때 두 사람은 완벽한 하나가 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그저 서로의 청아, 심장 소리에 집중하며 그 고요한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 5가지 터치는 순서대로 진행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목에서 시작해 등으로, 손으로 그리고 가슴과 골반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마음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걸 하면 오늘 밤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아내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원해서 만지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만지는지를 말입니다. 오직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오늘 하루 고생한 아내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진심이 손끝을 통해 전해질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술은 그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5개의 비밀 열쇠를 모두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있다고 해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쇠를 언제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타이밍과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소음이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패하지 않는 실전 노하우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온도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추위에 훨씬 민감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추워도 근육이 수축하고 마음이 다칩니다.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게 설정하십시오. 아내가 옷을 가볍게 입어도 춥지 않다고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조명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너무 밝은 형광등 불빛은 교감 신경을 자극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반면 은은한 주황빛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거나 간접 조명을 활용하십시오. 시각적 자극을 줄이면 촉각의 감도가 2배 이상 예민해집니다. 터치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을 택하지만 사실 그때는 아내가 가장 피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업무에 시달린 아내에게 밤은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발상을 전환해 보십시오. 주말 오후 한가로운 시간이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보, 요즘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은데 내가 좀 풀어줄까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십시오. 잠자리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순수하게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침묵하지 마십시오. 터치와 함께 당신의 진심이 담긴 언어가 더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당신 피부가 참 곱다. 우리 아내 고생 많았네. 따뜻하다.
같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감탄사면 충분합니다. 청각 자극은 여성의 뇌에서 감정 중추를 직접 타격합니다. 당신의 낮은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동시에 들어올 때 아내는 비로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묵묵히 하는 것이 남자의 미덕이라는 옛날 생각은 버리십시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사랑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거부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마, 귀찮아, 간지러워라며 손을 쳐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절대 상처받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아내의 거부는 당신이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럴 때는 그래, 오늘은 많이 피곤하구나. 내가 눈치 없이 굴었네 하며 한 발 물러서는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거나 발만 살짝 주물러 주는 것으로 대신하십시오. 당신이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신뢰 점수는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뇌과학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반복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바뀌어 뇌 구조 자체가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터치도 매일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안전하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최소 3주는 지속해야 뇌회로가 바뀝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고 매일 약을 챙겨 먹듯이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의 손길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늙어서 안 돼,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학적으로 성적인 에너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죽는 날까지 존재합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젊은 시절의 폭발적인 화산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60대, 70대야말로 진정한 부부관계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진 지금이야말로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열정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연민이고 돌봄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10년 넘게 각방을 쓰며 사실상 남남처럼 사셨습니다. 남편분은 고집이 셌고 아내분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나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고 제가 알려드린 손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손을 뿌리쳤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펑펑 울더랍니다. 당신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그날 이후 두 분은 다시 한 방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신혼부부보다 더 애틋하게 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터치의 기적입니다.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고 차갑게 식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힘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거창한 기술도 필요 없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만족시켜야겠다, 오늘 밤 끝을 봐야겠다는 성취지향적인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저 과정을 즐기십시오. 아내의 살결을 느끼고 숨결을 나누는 그 순간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결과에서 자유로워질 때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편안함 속에서 무장해제되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을 자연스럽게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터치법과 마음가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목덜미의 편안함, 척추의 든든함, 손의 유대감, 가슴의 자존감, 그리고 골반의 생명력.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가정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고 침실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주치의이자 심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줄이고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교수 윤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